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움직임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 전남의 본선 대진표 확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으로 진상규명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청년 부부의 지역 정착을 위해 결혼 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 전남 본선 대진표 확정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논의 창구가 사실상 막혀 있고 민주당 경선 결과도 순차적으로 발표되면서 이달 안에 후보 윤곽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오는 수요일 재외 선거인 명부 작성을 시작으로 4.10 총선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다음 달 22일부터는 총선 출마자의 후보 등록도 마감되는데 오늘을 기준으로 고작 30여일 남았습니다. 하지만 경기장격인 선거구 획정은 아직입니다. 현행법상 선거 1년 전에 끝나도록 돼 있지만 21대 총선에서는 39일 전, 그에 앞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40여일을 겨우 남기고 합의를 봤습니다. 여야는 이달 29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를 1차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지만 이를 위한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담양 한평 장성 영광, 고흥보성 자흥 강진을 제외한 나머지 8곳이 통합되거나 나뉘어지는 전남은 안개 속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총선 대진표도 더디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광주 8개 선거구 중 5곳의 경선 후보자를 확정한 민주당은 그러나 전남 10개 선거구에 대해서는 이달 초 모든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마치고도 단 한 곳의 공천 결과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이 발표되지 않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구 획정 문제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선거구획을 기준으로 여수, 갑 단 한 곳에 대한 단수 공천만 확정했을 뿐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예비 후보자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양 정당의 전남도당은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조정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후보자를 알 수밖에 없는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검증 권리를 침해받고 있어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 시민들의 정치 불신과 무관심만 키우는 꼴이라고 유권자들은 말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날이 풀린다는 절기 우수인 오늘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특히 전남 동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매우 세찬 비가 내리면서 최고 60mm에 달하는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해안에서는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세찬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따뜻한 남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오늘 날은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15도가량이나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면서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대규모 집단 행동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전공의들의 사직 움직임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오늘부터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과 근무 지속 여부를 개인의 자유에 맡기고 사직 날짜에 맞춰 전공의들이 병원에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조대병원은 앞서 내과 전공의 7명이 병원에 개인적인 이유를 들며 사직서를 제출했고 다른 전공의들도 사직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으로 지난해 말부터 희생자 유해를 발굴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해 19구를 수습했는데요.
이번 발굴 조사가 여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풀 수 있을지 지역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벌건 흙을 털어내고 돌과 뿌리를 조심스레 골라냅니다. 구례 보도연맹원 30여 명이 총살된 담양군의 한 야산에서 유해가 뒤엉킨 채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무신과 탄피, 철로 만든 의족까지 70년 넘게 묻혀있던 참혹한 국가폭력의 흔적이 고스란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담양과 구례에서 이뤄진 여순 사건 유해 발굴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유해 19구를 수습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희생자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카빈 소총 탄피 40여 개도 확인됐습니다. 주변에서 탄두와 탄피, 학살에 사용되었던 그런 것들이 다량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경찰에 의해 가지고 희생되었던 분들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을 지킨 유족은 참담한 심정과 함께 작업에 속도가 붙길 바랐습니다. 시체를 못 찾은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해 발굴 사업을 철저히 해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되는데 전남 동부청사에서 열린 유해 발굴 사업 중간 보고회에는 유족과 정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현황과 올해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현재 유해는 감식을 거쳐 유족과 유전자 대조를 한 뒤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번 발굴 사업이 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달래고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섬 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부 노동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한전이 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요. 그런데 한전이 자회사 고용 승계를 이유로 하청 노동자들에게 소송 취하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섬마을. 전기 공급을 위해 지난 1983년에 발전소가 지어졌습니다. 노동자 20명은 한전이 섬 지역 전력 공급 사업을 위탁한 하청업체 소속. 전봇대에 올라가 가스집을 제거하는 등 고되고 힘든 업무를 하루 종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전 정비 요원들은 2인 1조로 전선이 끊어지는 단락 사고에 대응하고 정전 복구를 진행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상 작업을 올라가면서 손수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위험하고요. 육지로부터 전기 공급이 어려운 전국 65개 섬에 발전소가 있는데 노동자들은 모두 한전과 위탁 운영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 노동자들은 지난 2020년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이른바 한전 직원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매월, 매주, 매 분기, 반기, 매년 이렇게 기술 점검 그리고 보고하는 것들이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당연히 이제 한전의 한 부서나 다름이 없다.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에서도 한전은 선발전소 운영 수의계약과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받았습니다. 한전과 위탁 운영업체 그리고 노조는 그동안 4차례 도서근로자 상생방안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고용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협의회 자리에서 노동자들에게 소송 취하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소송 취하를 하면은 자회사 전환을 해주겠다. 단 소송 취하를 하지 않으면은 너희를 계속 고용할 수가 없다라고 일방적인 그리고 아주 통보에 가까운 그런 협의회를. 이런 가운데 한전은 올해 초 선발전소 위탁 운영업체에 2월 말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선발전소 업무와 위탁업체 일부 인력을 한전 자회사로 이관하기 위한 사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취하 압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직접 고용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한전 입장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한전은 서면 답변을 통해 노동자 고용 불안 해소와 공익적 역할을 고려한 합리적인 도서전력 설비 위탁 운영 업무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선발전소 일부 노동자들은 1심에서 승소를 하고도 한전 자회사로 옮길 수도 없고 결국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지난 16일 오전 8시 반쯤 광주 북구 월출동의 한 야산에서 경사면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돌덩이와 토사가 인근에 있던 카페를 덮쳐
창고 일부와 내부 시설물 등이 파손됐습니다. 광주 북구는 해당 현장이 산사태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부터 사방 공사를 진행했지만 공간이 좁아 그물망으로밖에 조치하지 못한 구간에서 추가로 낙석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농가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6시쯤 구례군 간전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난 불로 돼지 800여 마리가 폐사했고 사육동 한 동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같은 날 오후 9시쯤 담양군 수북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기계 과열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불을 끄려던 65살 박모 씨가 손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가 5.18 단체와 특전사 동지회 사이에 맺어진 대국민 공동선언문을 파기하고 사과하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5월 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1년 동안 5월 정신의 폄훼와 왜곡, 과도한 당사자주의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왔다며 앞으로도 공동선언의 완전한 폐기와 사과를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지난해 2월 19일 특전사 동지회를 초청해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강행한 것을 시작으로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전남 동북권은 대규모 산단과 제철소가 있어 공장을 만드는 플랜트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최근 정부가 플랜트 건설에 외국인 인력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 인력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에 소속된 전남 동북권과 경남 서북권 노조원 100여 명이 여수에 모였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플랜트 산업은 국가 보안시설로 외국인 채용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건설업계 등이 인력난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제한 해제를 검토하자 플랜트 건설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반 건설 현장보다 괜찮은 일자리가 제공되었다. 일자리를 찾아서 전국을 떠도는 건설 인력 노동자에게 일자리는 목숨과 같다. 여수 산단에 밀집한 석유화학 공장과 광양의 제철소까지 플랜트 건설은 전남 동북권의 주요 산업 중 하나입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원 10만 명 중 전남 동북권에만 2만 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인력이 도입되면 여수를 중심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도경소 지부에 속해 있고 여수의 취업을 한 5분의 1가량, 6분의 1가량 이렇게 취업을 하고 있어서 이 같은 노조 측의 반대 움직임에 플랜트 건설사 측은 외국인 인력 도입엔 신중한 입장이지만 현장 인력 부족과 작업자들의 고령화로 대책 마련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인원이 없다. 왜 없냐 하면 지금 현장은 여수에서 여러 군데가 있고 시설 노조 인원들이 점점 노령화가 돼가고 있어. 하지만 노조 측은 부족한 인력 문제는 노사정이 참여한 인력 육성 실무 협의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외국인 인력 고용을 놓고 찬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최근 전남 지역 김 위판액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생산량 감소와 함께 수출이 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전라남도는 김 품질 관리를 강화해 수출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착장이 김을 실은 배들로 북적입니다. 배 위에 올라간 경매사들이 곧바로 경매에 들어갑니다. 자, 24만 2천 2번 선박. 24만 2천 2번. 올해 전남에서 생산된 김은 21만 9천여 톤으로 120kg 한 포대당 20만 원 수준. 지난해보다 가격이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제 14년 하는 동안에 그 정도 가격은 아직까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도 많이 좀 상승했었지만 작년 대비 한 7, 8만 원, 적게는 7, 8만 원, 많게는 10만 원 가량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지금.
김 가격 상승은 전남 일부 지역의 김 생산량 감소와 함께 수출 증가가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김 수출량은 2019년 6천 톤에서 지난해 1만 톤까지 늘었고 금액도 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남과 신안에 지정된 김산업진흥구역을 올해 더욱 확대하고 미국과 일본, 중국에 집중된 김 수출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또 목포 대양산단 수산식품 수출단지 안에 2025년까지 마른김 거래소를 설치하고 전남형 마른김 품질 관리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거래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장 판로 등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3억 달러 김 수출을 목표로 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청년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49세 이하 부부 가운데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 가능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축하금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도는 올해부터 결혼 축하금 신청 기간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6개월까지 늘려 신청 기간이 지나 축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 했습니다. 총선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승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 민주당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농업인 자녀 장학금 사업 폐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행위라며 사업을 부활시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금주, 고흥, 보성, 장흥, 강진 민주당 예비후보는 농업 최저가격 보장제 입법화와 기본소득 보장제 등을 통해 지역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최용선 민주당 예비후보는 나주 화순 권역의 개발 제한 구역에 재생에너지 산단을 유치하고 바이오 의료산업과 연계한 치유숲 등을 육성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쓰는 질소 비료에서 암모니아가 대거 발생해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농촌진흥청이 논밭에 질소 비료 주는 방법을 개선했더니 암모니아 발생은 크게 줄고 작물 생산성은 개선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올바른 사용법 확산이 시급해 보입니다. 어떤 기술인지 전주문화방송 정자형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남 함양의 한 양파 재배 농가입니다. 품질 좋은 양파 생산을 위해 땅 기운을 북돋으려고 생육 내내 질소 비료를 3차례 이상 뿌립니다. 인력난이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추비 주는 것조차도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논밭에 뿌리는 질소 비료에서는 암모니아가 발생하는데 공기 중에 아황산가스 등과 결합해 초미세먼지로 바뀝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에 축적되면 각종 중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 국내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는 총 30만 톤. 이 가운데 농업 부분 배출량이 79%에 이르는데 축산 분뇨, 퇴비 등을 제외하면 18,000여 톤이 질소 비료에서 발생합니다. 농진청은 이를 바꾸기 위해 최근 질소 비료 주는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비료를 먼저 뿌리고 나중에 흙가리를 해온 기존 방식에서 25cm 이상 농가 밭을 깊이 갈면서 동시에 비료를 땅속에 심는 법을 개발한 것.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토양 25에서 30cm 속에 질소 비료를 주입하면 암모니아 배출을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장 실증 결과 벼 재배지에서는 암모니아가 발생하지 않았고 마늘 재배지는 암모니아 발생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또 질소 성분이 땅 위로 배출되지 않고 작물에 고스란히 흡수돼 생산량 또한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진청은 이번에 개발한 깊은 거름주기 기술을 농가에 신속히 보급해 연간 18,000여 톤의 농경지 암모니아 발생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농사를 짓고 남은 부산물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정부가 이런 산불을 막기 위해 영농 부산물 파쇄를 지원해왔고 예산도 증액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강원도 원주에선 오히려 200여 농가가 지원을 못 받게 됐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유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량한 모습을 드러낸 논 위에 진한 갈색 무더기가 눈에 띕니다. 농사를 짓고 남은 콩깍지, 깻대 등 각종 영농부산물을 농지 한편에 모아둔 겁니다. 이런 영농부산물을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둔 영농부산물이 제때 파쇄되지 않으면 농민들이 직접 소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실제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해 지난해에만 57건의 산불이 났고 지난 10년 동안 한 해 평균 67.8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영농부산물로 인한 화재와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파쇄를 지원해왔고 원주에서도 작년까진 모든 파쇄 민원을 처리해왔는데 올해부턴 추첨을 통해 일부 농가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0농가에서 250농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측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총 500분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추첨을 해서 우선순위는 전부 다 나온 상태입니다. 원주시가 영농부산물 파쇄 인력의 하루 인건비를 1인당 15만 원, 작년에 2배 수준으로 책정한 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기존에 산림과에 배정되던 파쇄단 예산은 사라지고 올해부턴 농업기술센터에 관련 예산이 신설됐는데 이 과정에서 작년까지 최저임금을 준용했던 인건비가 2배로 껑충 뛴 겁니다. 게다가 다른 지자체에선 산림과에서 사용하던 파쇄기를 이전받아 활용하는 것과 달리 원주시는 파쇄기를 별도로 임대하면서 1,800여만 원의 비용이 더 들어갔습니다. 사용 연한도 좀 오래됐고 열대가 있지만 그 열대가 다 정상 작동하는 기계들이 아니고 저희가 새로 구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사업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늘었는데도 서비스 대상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영농 준비에 나서는 농민들만 난감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거를 치울 수 없으면은 소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소각했다가 이제 원래 지금 산불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원주시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지정하고 영농부산물 소각이 적발되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제주에서는 큰 멸치로 만드는 멜국과 멜튀김 등이 향토 음식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유통업체가 해외에서 수입한 미끼용 냉동 멸치를 식용으로 속이고 식당에 납품해 28톤이나 되는 미끼용 멸치가 식용으로 소비됐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따금 기자의 보도입니다. 축협 포장지에 쌓인 포대들. 안에 들은 건 축산물이 아닌 낚시 미끼나 사료로 쓰이는 냉동 멸치입니다. 식용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거 원래? 이게 저희가 비식용? 네, 사료용 비식용으로 들어왔죠. 미끼나 사료용 멸치가 식당에 공급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가 제주의 한 유통업체를 덮친 겁니다. 이 업체는 부산의 한 수입업체로부터 멕시코산 미끼용 냉동 멸치를 구매해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의 유명 식당 등에 납품했습니다. 유통업체가 들여온 미끼용 냉동 멸치는 도내 식당과 소매업체들에 팔렸습니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미끼용 멸치 28톤이 유통됐고 조사 결과 대부분 다 팔렸습니다. 미끼용 멸치 음식을 판 식당들은 믿고 거래한 업체였기에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물건 상태가 좋았고 먹었을 때도 크게 그런 게 없어서 제주도산은 아니었으니 그러면 멜이 많이 나오는 부산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고 유통업체는 국내산 식용 멸치를 구하기 어려워져 미끼용 멸치를 팔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미끼나 식용이나 똑같은 부분인데 다만 이거는 이제 식당 같은 데서 가서 먹어도 괜찮다고 해서 거래됩니다. 그리고 그거 가져가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미끼나 사료용 수산물의 경우 중금속 검사 등 식약처로부터 수입 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광주시가 공사장 점검 대상 기준을 소규모 건축 현장까지 확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건축사, 구조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건축안전센터를 활용해 공사장 점검 대상 기준을 1000제곱미터에서 660제곱미터로 확대하고 점검 횟수를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늘려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서 해체 계획서 절차가 준수되고 있는지, 안전시설 설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철저히 확인해 이를 위반한 공사장에 대해선 행정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날이 풀린다는 절기 우수인 오늘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특히 전남 동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최고 6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바람도 거세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순간 풍속 시속 70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따뜻한 남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15도가량이나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면서 내내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기온은 높게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해남의 현재 기온 14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19도 안팎 보이면서 봄날처럼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추위는 없는 가운데 다가오는 목요일까지 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